불면증에 시달려요 라고 하신 분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잠을 자고 싶은데 오지 않을 때 참 쉽지 않죠. 얼른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해보시고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는 스트레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체력이 꿀잠을 보장합니다. 불면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의 자극이 뇌 자극이란 말이 있죠. 발 자극은 그만큼 뇌에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 부위보다 심지어 200배 빠르답니다. 발 자극이 바로 뇌 자극인 셈이죠. 뇌를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조물주가 손과 발에 뇌를 운동하는 반사구를 잔뜩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발 마사지나 발지압, 특히 맨발 걷기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이자 불면증에 맨발로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 자극을 많이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장 건강과도 직결이 됩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이야기는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절한 비율로 미생물이 존재할 때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영양이 풍부한 야채나 견과류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전치기 꼭 해보세요. 배꼽 아래 2-3cm 아래를 퉁퉁 치면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 등의 혈액순환에 참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와 장의 연동운동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요. 단전을 퉁퉁 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소화나 배변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맨발 걷기 하면서 퉁퉁퉁 치면서 옆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폐물 빼내기입니다. 겨드랑이를 만져주거나 퉁퉁 쳐주면 상체의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체는 골반입니다. 배꼽 좌우로 골이 있는 부위인데요. 역시 툭툭 쳐주면 됩니다. 만지거나 툭툭 치거나 해주면 몸이 깨어납니다. 가만히 계시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이 대부분인 경우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 쬐기입니다. 햇빛을 쬐면 멜라닌이 형성이 됩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검게 만들기도 하지만 적절한 햇빛을 쬐는 후에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낮에 생긴 멜라닌 색소를 소멸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외부의 신호를 차단해주는 경비병 역할을 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잠이 화들짝 깨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낮에 햇빛을 쬐면 확실히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어서 밤에 둔감하게 꿀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에 멜라닌이 생기지만 취침 중에는 멜라토닌이 형성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적절한 햇빛 쬐기는 밤에 꿀잠을 자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목 주변 어깨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을 권장하는데요. 목에는 경동맥을 비롯해서 뇌로 가는 신경과 혈관, 인대가 빼곡합니다. 좁은 통로에 집중되어 있죠. 목혈관과 어깨 등 주변의 근육과 인대와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뇌 건강도 향상이 됩니다. 목 운동은 도리도리 운동, 가만히 앉아서 목을 좌우로 편안하게 도리도리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500회 금방 합니다. 하루 3번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목이 부드러워지고 풀리는 느낌이 확 들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나니까 꼭 해보세요. 진리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효과를 봅니다. 며칠 하고 나서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면 좋습니다. 목을 움츠렸다가 툭 떨어뜨리기도 좋습니다. 자라목처럼 움츠리면 목 주변 근육이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은 건강 느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리고 등 쪽에 견갑골, 어깨 쪽지가 접히도록 활짝 열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좌우로 팔을 벌려주세요. 그러면 등 쪽 근육이 풀립니다. 맨발 걷기 하시면서 잠깐 멈춰서서 도리 운동이나 등 스트레칭도 수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절반으로 줄이시더라도 흙길을 밟고 서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목 운동, 등 운동 등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훨씬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체나 상체의 근육을 부드럽게 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매달리기나 스트레칭 등도 병행하시면 불면증에 참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은 했는데 증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불면증이 낫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갈등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맨발 걷기 유튜브 댓글에 달린 사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년 했는데요. 아직도 불면증이 안 사라져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발바닥 앞쪽에 굳은 살이 크게 생겼고 최근에 통증이 생겨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쉬어야 할지 계속 걸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중족골 통증 같은데 계속 걷다가 심해질까 겁나기도 하는데 계속 걸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면증도 계시고 앞쪽에 굳은 살도 생겼고 통증이 생겨서 갈등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쉬어야 할지 계속 걸어야 할지 전형적인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요. 중족골 통증 같은데 계속 걷다가 심해질까 겁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날 아침 9시에 맨발 강좌를 황성공원 천연 맨발길에서 합니다. 물론 경주시이고요. 거기서 강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스트레칭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인드셋을 해보십시오. 잠을 못 잤더라도 잠을 푹 잘 잤다 하고 하루에 몇 번만 외쳐보십시오. 일주일간만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사물에 집중하고 발바닥이나 바람이나 햇빛 그리고 나뭇잎의 색깔, 새들과 곤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머리에 집중되어 있던 사고가 발바닥으로 또 피부로 눈으로 코로 후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도록 해보세요. 이미 다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편안히 걸어보십시오. 누구 쫓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 맨발 걷기 10바퀴 돌아야 되겠다. 그래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도 쫓기듯 하시면 좋지 않죠. 그래서 마치 치외 법관처럼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을 적용받잖아요. 그곳에만 들어가면 미국의 법이 있는 것처럼 공원에 오시면 다 내려놓고 고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는 문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시간을 써보시는 겁니다. 소풍 오듯이. 그래서
세 바퀴를 돌다가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그리고 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흥얼거려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 있는 시간이 참 포근한 햇살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면 안 아픈 데가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것이 압력을 받는 곳이 생기거든요. 자세가 불안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긋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호흡권, 가슴을 활짝 펴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천천히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걷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하면 뒤꿈치에서 중간 앞꿈치로 탁 이렇게 서서히 전진하고 걸어가면 전혀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절의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에 또 혹시 보신다면 천천히 걸으시고 바른 자세로 명상하듯이 행복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머리가 복잡한 아이고 오늘 나는 또 잠을 못 잘 거야 실패 습관을 자꾸 들이지 마시고, 나는 너무 잘 잤다, 오늘 또 너무 행복하게 꿀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셋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일 정도 했는데 가슴 답답한 증상이 없네요. 첫날부터 좋아지는 거 느껴졌어요. 소화력이 좋아졌습니다. 입마름이 심했는데 조금 나아짐을 느끼고 계속 할 겁니다. 발에 굳은 살이 조금 좋아지고 불면증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예민한 갱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딸이 말해주네요. 나 자신에게 사랑을 즐깁니다. 맨발 걷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맨발 걷기의 매력에 빠진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은 처음부터 좋아지시는 분도 드물게 계시지만 서서히 좋아지다가 또 다시 거꾸로 가다가 다시 좋아지다가 그리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첫날부터 가슴 답답한 증상도 사라지시고, 첫날부터 소화력도 좋아지고, 입마름도 심했는데 조금 나아지고, 굳은 살이 조금 좋아지고, 굳은 살은 정상적으로 천천히 걸으면 굳은 살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으로 지압을 하고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굳은 살이 사라집니다. 저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굳은 살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예민한 갱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딸이 말해주네요. 정말 주변에서 느낄 정도 되시면 정말 행복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 자신에게 사랑을 즐깁니다. 맨발 걷기로.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또 아내의 남편으로, 또 가장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이렇게 뭔가 짐을 지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자신에게 사랑을 줄 모르고 주고 싶어도 줄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달려온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서 내 몸에 말을 많이 붙여보십시오. 고맙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찾게 해준 이 허가 고맙다, 바라 고맙다 하면서 이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정도 맨발 걷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 일주일 정도부터 이마 끝부분 머리카락 있는 부분에 뾰루지가 나고 만지면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코 주변, 눈꺼풀 주위도 뾰루지가 납니다. 어떤 호전 반응일까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혈액순환이 되고 이 노폐물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헐기도 하고 입이 헐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맨발 걷기는 의외로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대로만 하시면요. 바른 걸음걸이로만 걸으시면 허벅지나 종아리 그리고 근골격계에 굉장한 운동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냥 발만 터벅터벅 걸으면 운동 효과 그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고추 펴고 또 가슴을 활짝 열고 목을 정상 위치에 가지런히 올리고 보폭을 적당히 해서 걷는다면 운동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했는데 몇 시간 걸은 것처럼 신발 신고 걸을 때의 피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몸에 무리가 오는 증상, 피곤을 쉽게 느끼고 또 잠이 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깨끗이 하시면서 세안을 깨끗이 하시면서 수분을 또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하시고 스트레칭도 적당히 하시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면 피부가 밝아지고 맑아지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맨발 걷기는. 그 다음 분입니다. 거북목에 어깨가 밀리고 오십견도 있어 목과 어깨 통증이 있어요. 맨발 걷기가 자세 교정과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일주일 된 새내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북목, 오십견, 목과 어깨 통증 이것도 호전됩니다. 하지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최근에 제가 경주시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특히 목 주위 스트레칭, 어깨, 등. 의외로 자세가 구부정하게 목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걸으면 항상 뒤쪽이 그 숙여진 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팽팽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서 오십견도 하고 어깨 통증도 오고 목 통증도. 근데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서서 어싱하면서 보면 이게 맨발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자세가 구부정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하면 어깨가 목이 평상시에 많이 굳어서 또 머리도 띵하고 힘드시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 주저하다가 아저씨하고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하고 쳐다보시거든요. 갑자기 말을 붙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목이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는데 제가 잠깐만 코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깨 스트레칭이나 목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을 살짝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또 알아보세요. 혹시 습관 TV 아니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반응하시는데요. 가르쳐 드리면 대부분이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인사를 꼭 하시고 친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에 어깨가 밀리고 오십견도 있다. 이거는 평상시에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맨발 걷기 효과, 혈액순환이나 아치 효과로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되는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올바른 걷기 자세 그까지 추가한다면요. 맨발 걷기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또 어깨를 부드럽게 해주고 목을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제 위치에 올리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제 그런 일련의 자세들 유튜브 보면 바른 걷기 자세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아주 멋있는 걷기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웬만한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자세 교정과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맨발 걷기만 해서는 자세 교정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뒷굽이었기 때문에 발 뒤꿈치부터 딱 닫으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몸이 뒤로 이렇게 좀 제쳐지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바로 세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허리, 가슴이나 허리를 펴고 자기 자세를 모니터링하는, 내 자세 어떠냐 하면서 옆에서 봐주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걸으면서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요, 자세 교정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자세가 고착이 되기 쉽고요. 물론 발바닥의 아치가 움직이고 지압이 되고 하면서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세나 또 교정이 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물론 통증은 많이 사라집니다. 근골격계 부드럽게 하는 게 맨발 걷기 핵심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바른 자세, 걷기 자세,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맨발 걷기와 더불어서 운동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궁금하시면 경주시 황성공원에 토요일 날 혹시 여행 오실 일이 있으면 아침 9시에 황토길에 오시면 됩니다. 미국에 계시다면 못 오시겠죠. 그 다음 분은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살이 나려고 하다가도 맨발 걷기 하고 나면 개운해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 모토가 아프니까 맨발이다. 피곤하니까 찌부둥하니까 맨발이지. 그리고 몸살이 나려고 하니까 맨발 걷고 쉬자. 그리고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쉬자가 아니고 맨발 걷고 쉬자. 야근을 했으니까 맨발 걷고 쉬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액션을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살이 나려고 하다가도 맨발 걷기 하고 나면 개운해져요. 이것이 핵심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걷기 하는 동안에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몸살이나 이런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살도 호전되고 또 아프다가도 금방 낫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맞습니다. 호전 반응이 너무 심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호전 반응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요실금, 족저근막염, 무릎관절 안구건조증, 이명, 콩팥, 옆구리 통증, 불면증, 혈압, 당뇨 모두 더 나빠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전 반응이 너무 심해서 잠시 갈등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결과 이런 호재를 만났습니다. 맨발 걷기 이제 넉 달 지났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화이팅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족저근막염, 무릎관절, 안구건조증, 이명, 이 전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대사가 원활하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되니까 또 염증도 사라지고 몸에 항노화 함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몸의 회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맨발 걷기가 아주 인생 운동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분입니다. 저는 맨발하고 나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했더니 지금은 계족산 5시간 맨발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신발 신고는 30분도 걷기 힘든데 맨발하고는 수족 냉증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아프다 하면서 몇 발자국을 못 가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옆에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나쁜 기억으로만 남고 맨발 걷기를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했더니만 지금은 계족산 5시간을 맨발 걷기를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신발 신고는 30분도 걷기 힘든데
맞습니다. 희한하게 신발 신고 그러면 방전된다고 합니다. 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 물론 운동은 되죠. 그러나 신발 벗고 맨발로 그러면 충전된다고 합니다.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발 학교 포항지의 장기현 회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인데요. 이제 하루 종일 걷기, 10만 보 걷기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신발 신고 할 때는 중도에 포기가 했던 발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근데 맨발로 10만 보 걷기는 성공을 하셨답니다. 발이 전혀 물집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 함께했던 팀원들이 다 일상에 복귀할 정도로 건강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속도로 바른 자세로 맨발 걷기를 하시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오히려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되어서 온몸에 충전이 되는 같은 느낌, 그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족 냉증도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은 분도 있고 조금 빠른 분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말초혈관까지 건강하게 혈액이 도달할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또 혈액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초 혈관이 건강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음 분입니다. 척저근막염도 없어졌어요 라고. 아주 축하드립니다. 척저근막염은 발 뒤꿈치부터 앞 발가락 위에까지 쫙 펼쳐져 있는 근막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균형을 잡고 발의 모양을 유지하고 또 동력을 사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척저근막염도 꾸준히 이제 근막염을 강화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또 코어, 발바닥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있는데, 발가락을 벌렸다가 오므리기, 그리고 발가락을 밑으로 오그렸다가 펴기. 다른 부위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복근 단련하기도 하는데 발바닥은 의외로 운동하는 분이 적거든요.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그래서 척저근막염을 예방하시고 치료하시려면 발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시는 거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저는 한 달쯤 되는데요. 원래 약했던 부위가 더 아프네요. 그래서 갈등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럴 때 갈등이 되죠. 신장이 약하신 분이나 아니면 또 눈이 약하신 분이나 또 관절이 약하신 분이, 그렇다면 이 부위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이 훨씬 더, 관여하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맨발로 그러면.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맨발 걷기도 하시지만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이런 것들도 병행하시고, 그 부분 마사지나 이런 부분들도 케어를 꾸준히 같이 하시면서 돌봐주면서 맨발 걷기를 병행하시면 분명히 호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분입니다.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새 통증이 사라져요. 맨발 7개월 된 70대 할머니인데 혹한기에도 포기 안 해요. 왜냐고요? 내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티눈, 발톱 무좀, 굽어진 새끼손가락, 발목, 어깨, 석회 근염 두루두루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포기하시지들 마세요. 저도 사실은 운동하기 전에 열중시어 자세를 못했습니다. 50견이나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뒤로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 의외로 석회근염, 어깨 석회근염인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깨뜨리는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혈액순환이나
몸이 원활하게 부드럽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맨발 걷기를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겸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시고 수분을 섭취하시고 건강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어느 사이에 잡다한 병들이 다 호전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맨발 걷기는 애국입니다. 자잘한 병을 다 고치고 정말 의료 재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 재정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애국의 하나라고 맨발학교 권태강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를 들을 때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기는 캐나다인데요. 놀이터에 모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맨발로 걸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꼭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해외에 계시네요. 예, 또 고국이 많이 그립기도 하시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가셨는지 궁금하지만 참 궁금한 것이 아니죠.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맨발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놀이터에 모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맨발로 걸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모래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뇌 활성화에 굉장히 좋고요. 또 자잘한 자극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또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싱은 만약 모래로 된 놀이터에 밑에가 콘크리트라면 어싱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놀이터에는 대부분 밑에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싱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모래를 걸으면 운동 효과도 상당히 높고요. 또 어싱 효과도 좋고 촉촉할 때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압 효과나 또 두뇌 자극 효과도 상당히 좋으니까 맨발 걷기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까치발로 이렇게 한 번씩 걸어 보십시오. 발가락 쪽이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나 목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좀 배우셔서 꾸준히 해보십시오. 경동맥이 흘러가고 각종 이 좁은 목으로 많은 혈관과 신경과 인대가 근육들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서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리도리 운동,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운동이라든지 탄력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어깨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십시오.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탄력 밴드로 하시면 뒤로 어깨나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또 근육 강화 운동도 있으니까요. 불면증만 무조건 고쳐야지를 생각하지만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목이나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맨발 걷기를 병행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서 겨울 맨발 걷기 했더니 무릎이 퉁퉁 부었고 치아와 잇몸이 아파서 맨발 걷기가 망설여지네요. 예, 하여튼 많이 안 좋았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댓글 다셨는데 제가 무작위로 뽑다 보니까 지금이야 답변을 드리네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겨울에 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신 후에 가시면 좋습니다. 무릎 관절을 주물러 주시고 특히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하시고 발만 이렇게 내어서 맨발 걷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천천히 그러시면 발바닥의 아치가 충격을 다 흡수해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 좋으신데 일반 속도로 걷거나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으면 근골격계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염증이나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걸으면 오히려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염증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잇몸이 아파서 맨발 걷기가 망설여지네요. 이제 건강이
이렇게 조금 좋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니까 서서히 스트레칭이나 또 마사지, 두드리기 또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서 맨발 걷기를 살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양이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면 겨울 맨발 걷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 걷기는 운동 효과, 몸에 굉장히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경우에 신발 신는 것보다 몸에 운동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이나 수분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서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시면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눈에 다리끼가 생겼어요. 어싱한 지 8개월 되었는데 어렸을 땐 생겼지만 60년 만에 생겼어요. 예, 다리끼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이거는 한번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또 다리끼가 몸이 이렇게 조금 피로하지 않는지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따뜻한 또 사우나나 이런데 정기적으로 가시면서 몸에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하시면서 좀 영양도 충분히 공급하시면서 꾸준히 조절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는 멈추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습관TV 이름 잘 지으셨습니다. 맨발 걷기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 영상을 잘 챙겨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최고의 댓글을 올리셨네요. 예, 농담했습니다. 습관TV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삶이 되고 하루의 삶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일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을 하나 들이시면 거기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또 붙으니까요. 좋은 습관 들이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인생 최고의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댓글로 본 사례 모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